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월스트리트에서 암호화폐 분야에 수십조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뉴스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호스킨스 이더리움 창시자, 이분은 그 비트코인 개발자이기도 하죠. 이 창시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가 신규 자금을 수십조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현지 언론에서는 호스킨슨의 이런 이야기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낙관하는 그 말을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호스킨슨 이분은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암호화폐의 90% 이상은 도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라면 뭐 95%, 우리 보통 그 전문가들이 현재 암호화폐의 한 95% 정도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스킨슨 이분은 3월에 방한할 때는 90% 이상이라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죠. 월스트리트에서 수십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회사에도 투자하고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적절한 규제가 도입이 되면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더 마찬가지겠지만 적절한 규제나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 호스킨스도 결국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 적절한 규제, 법안에 그 암호화폐가 들어가게 되면 암호화폐나 또한 블록체인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면요, 어떤 생각이 나시냐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소와 관련된 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죠.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지수를 또 이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죠. 골드만삭스는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와 관련된 이 세 기관에서 모두 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본격적인 규제와 법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투자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암호화폐 뉴스에 약간 상관없어 보이지만 다우지수가 111년 만에 종목을 개편한다는 뉴스입니다. 왜 암호화폐와 관련 없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렸냐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그 다우지수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처럼요. 다우지수 산정 종목이 111년 만에 개편된다고 합니다. 근데 개편이 되는데 이 30개 편입 종목 중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삭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없어지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빠진 자리에는 약국 체인인,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이름이 좀 긴데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국 체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오히려 GE보다는 그 중요한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이 지수 30 종목에 선정이 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뉴스와 연관을 시킨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와 법안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결국에는 암호화폐도 이 다우지수, 이 주요 30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기업의 우량도와 성장도를 따져본다면 암호화폐 종목들이 현재 다우지수에 들어갈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가 111년 만에 종목을 개편한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일본의 암호화폐 범죄 예방법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범죄 예방 사업에 기업 연합이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보안회사, 그다음에 신용조회 회사가 4개사가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정보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전부 모여서 공개된 SNS를 분석해서 위험 인물을 DB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SNS는 뭐 페이북이나 트위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S 블로그 뭐 이런 그 공개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한 인물들이 과연 해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DB화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된 암호화폐 거래를 분석해서 범죄 관여 계좌가 의심이 되는 걸 점수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개인 신용 정보와 비슷해서 점수화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나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 신청했을 때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일본의 이런 시도도 재미있는 시도 같지만 우리도 좀 잘 눈여겨봐야 될 시도 같아서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국내 일부 환치기 암호화폐 관련된 환치기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도 돌아왔는데요. 이 문제들은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채굴 열풍이 식어서 GPU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 열풍이 한참일 때는 천정부지로 솟았던 GPU 가격이 최근에는 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월을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28%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뭐 최고로 200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줄고 그러니까 채굴 열풍이 줄게 되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난 상태고요. 8월 달에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될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GPU는 현재 가격이 평균 28%, 한 30%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GPU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암호화폐 시세가 현재 반등하게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세 변동에 따라서 GPU 가격의 변동성은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GPU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알 수 있는 전망하는 뉴스가 될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